반갑습니다. 한글날을 맞이해서 우리 학생들의 문해력이 어느 정도인가 하는 그런 조사 결과가 하나 이게 한글날 이전날에 언론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이제 조사를 어떻게 했냐면 한국교총이 지금 현재 이제 초등, 중등, 고등학교 이제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 6천 명 정도를 조사했던 것 같아요. 그 정도의 조사를 한 결과 우리 아이들이 지금 과거에 비해서 문해력이 낮아졌느냐 높아졌느냐 이 부분을 조사를 했고요. 그래서 그 결과가 10명 중 선생님들 10명 중 9명이 과거에 비해서 문해력이 낮아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사례가 어떤 사례가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했어요. 사례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제 수업 시간에 막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가 시발점이라는 단어가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막 선생님 왜 그렇게 막 욕을 해요? 막 이렇게 나왔겠죠. 근데 저도 시발점이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처음 들었을 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얘기는 안 했지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체험 학습을 갔는데 계획표에 보니까 중식이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예, 그러면 점심때 우리 짜장면 먹어요? 밥 안 먹어요? 뭐 이렇게 물어보는 애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또, 역사 시간에 족보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도 있었겠죠? 그러면 이 족보를 족발과 보쌈의 준말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아이들도 있었고요. 자, 그리고 이부자리, 이런 거 있잖아요. 이부자리, 이것이 별자리냐, 이렇게 물어보는 아이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례들이 학교에서 한 번씩 일어난다는 거겠죠. 저도 이렇게 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 보면 너무 창의적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욕설 같은 이런 부분들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하게 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모르니까. 그쵸? 그럼 저도 이부자리 같은 경우, 이 3부자리, 2부, 1부자리, 이렇게 생각을 했던 적도 있습니다. 과거에. 그런 것처럼 모르는 단어가 나왔을 때 이렇게 아이들이 생각하는 게 좀 다양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이 단어를 잘 모르는 상황이니까. 그렇죠? 자, 이런 사례가 있었다고 하고요. 또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문해력이 낮아진 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첫 번째가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었겠지만 첫 번째가 디지털 기계 사용 빈도가 너무 높아졌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해요. 또 두 번째는 책을 읽지 않아서. 이렇게 얘기를 한 게 한 65%, 70%가 되어집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선생님들은 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러한 문제들이 대안이 무엇인가? 대안. 지금 펜이 없어서 빨간색밖에 없네요, 지금. 대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되는데, 대안이, 가장 먼저, 독서 강화 교육. 이것이 가장 첫 번째로 가장 많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디지털 기계 사용 교육. 이런 것들이 나왔다라고 합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대응을 하는 것이겠죠. 또, 국가적인 차원에서 문해력 평가를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또 좋겠다 이렇게 나와요. 예, 이런 조사 결과들이 나왔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조사 결과에 대해서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학생들의 문해력이 이렇다라고 할 때는 학생들에게 직접 조사를 해야 됩니다. 자, 이 부분을 생각해 봅시다. 교사들이 평가를 했어요. 교사들은 문해력의 수준이 어떨까? 상당히 높겠죠. 왜? 책하고 가까이 지내니까. 그렇죠? 근데 선생님들 기준에서 학생들을 평가를 했다라는 거예요. 과거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대학교에서 교수들이 학생들의 문해력을 평가를 했어요. 그때는 뭐냐면 한자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사회에서 사용하는 한자로 만들어진 단어 이런 것들 가지고 학생들의 문해력이 이것도 몰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도 똑같다는 겁니다. 선생님들이 생각을 했을 때 학생들이 이 단어도 몰라?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학생들 입장에서는 다를 수 있죠. 또
선생님들이 수업에서 학년별로 넘지 말아야 될 선은 있어요. 이 정도까지 가르쳐야 된다라는 게 있어요. 그 안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겠죠. 그렇죠? 그 단어들에 대한 것들을 한정돼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제 그런 차원에서 우리 학생들을 평가를 했다라고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는 알아야 되는데, 이 정도는 잘 모르기 때문에 문해력이 낮다.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학생들에게 문해력을 직접 평가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사들이 생각했을 때, 문해력이 낮다라는 것을 평가를 했기 때문에 학생들이 문해력이 낮다. 이런 조사 결과는 문해력을 평가 이렇다 저렇다 하는 데에 타당하기는 조금 곤란하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조사 결과를 가지고 한번 우리도 타당성이라는 어떤 필터링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아이들의 문해력이 낮아요. 일단은 그렇죠. 여러 가지 조사에 의해서 문해력이 낮아요. 그러면 우리 가정에서 이 문해력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자, 뭐냐면 첫 번째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첫 번째는 좀 쉽게 독서의 문제입니다. 독서.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독서를 많이 하시나요?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또 어떤 조사가 있냐면 문화체육부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입니까? 거기서 5년마다 우리나라 독서율을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23년도에 43%만 1년에 책을 읽는다고 해요. 한 권이라도. 자, 근데 13년도, 10년 전에는 71%인가 이래요. 10년 사이에 거의 반토막이 나버렸죠. 그 정도로 지금 우리 사회가 책을 읽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부모님들도 마찬가지겠죠. 부모님들도 책을 조금 멀리 하고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랬을 때 우리 집에서 독서는 보여지고 또 책을 가지고 서로 같은 주제, 같은 책을 가지고 서로 얘기하고 이러면서 독서 양이 더 늘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부모님들은 먼저 책을 읽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집에서 독서 교육을 한다는 것은 사실 무리가 있습니다.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그렇겠죠. 저학년 때는 가능해요. 저학년 때는 부모님들의 칭찬에 배고파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렇죠. 근데 독서가 지금 거의 잘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바로 사고력을 키워주는 이 방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부모님들께서 하셔야 될 일 중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사고력이라는 것은 언제 사고력이 이제 생기냐면, 어떤 문제가 내가 부딪혔을 때,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라고 생각하는 힘을 사고력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자, 사례에서 얘기를 한 것처럼 어떤 시발점이라고 얘기를 하기 그렇고, 중식이라는 단어를 가정해 봅시다. 우리 아이들은 중식이라는 단어를 몰랐다고 해요. 그러면 이 중식이 여러 가지 문장 중에서 중식이라는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 문장 안에서 중식이라는 단어는 내가 잘 몰라. 그러면 이 문장 전체의 흐름에 중식이라는 단어는 모르지만 흐름에 따라 중식이라는 것은 이런 개념이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우리가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의미들을 배워왔잖아요. 지금까지 중식이라는 것은 사전을 찾아봐야 보고 이렇게 안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게 해결되면 괜찮아요. 그렇죠? 흐름에서 이런 거 내가 모르지만 이런 뜻이겠구나 라고 어렴풋이 이제 알고 넘어가요. 그렇죠? 근데 내가 그래도 잘 모르겠어. 문장 전체를 봐도 모르겠어.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하냐면 모르는 문제가 나오면 그냥 넘어가요. 모르는 채. 또 알려고 노력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예, 바로 사고력이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내가 중식이라는 단어를 모르잖아요. 그러면 아, 중식이라는 단어가 뭐지? 하고 이렇게 알고 이때 알고자 하는 게 바로 사고력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부모님들이 한번 보셔야 돼요. 우리 아이들 볼 때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문제를 이제 부딪혔을 때 아, 이 문제를 우리 아이가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는구나 하면 우리 아이들의 사고력이 있는 거예요. 사고력이 조금 발달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아이들은 이 사고력이 이렇게 그 인지 도식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는 학습에 있어서 나중에 되면 학년이 올라가면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예, 우리의 교육이 지금 이걸 요하거든요. 예, 사고력을 요하거든요. 어떤 학교에서 배웠던 원리들을 가지고 다양한 문제들을 만났을 때에 해결해서 답을 찾는 게 지금 이제 교육의 트렌드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어릴 때 이것을 키워줘요. 어휘력이 이제 부족해서 모르는 단어가 나왔을 때 마찬가지예요. 수학 문제 풀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어떤 문제를 내가 만났을 때, 아, 이 단어를 모르겠다. 그러면 이 단어가 이 흐름에서 어떤 역할이기 때문에 이 문장 자체가 어떤 의미네. 이걸 알고 넘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그래도 내가 모르겠다 하면 이 단어가 뭐지 하고 일단 잠깐 알아보고 폰으로 찾아보든지 알아보고 이거구나. 그렇게 해서 이해하고 넘어가는 그런 습관을 가지는 게 중요합니다. 그것이 학습 습관에 상당하게 중요하겠죠. 그렇죠? 그것이 바로 사고력 학습이라는 겁니다. 사고력으로 학습을 하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하셔야 될 게 이 역할입니다. 우리 아이들 딱 보고 관찰을 하는 거예요. 관찰. 무엇을 관찰하느냐? 우리 아이들 모르는 것을 그냥 넘어가느냐? 답을 찾으려고 하느냐? 답만 찾으려고 하는 거냐? 이 과정 중에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이해하려고 지금 조금이나마 노력을 하고 있구나. 그러면 길게 노력 안 해도 돼요. 길게 하는 게 나중에 사고력이 누적이 되어지면 이러한 생각의 틀들이 좀 정해지면 충분하게 오랫동안 깊이 있게 그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죠. 이것부터 판단을 하셔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생각하면서 공부를 하는구나. 그렇지 않고 결과만 지금 찾으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이겁니다. 문해력이라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문해력이라는 것은 조사 결과를 가지고 좀 이야기까지 나왔지만, 문해력을 길러주기 위해서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모르는 단어, 모르는 문장이 있었을 때, 그 부분을 우리 아이들이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안내해 줘야 되는 겁니다. 도와주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그 학습 습관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부모님들이 하셔야 될 게 바로 이거라는 거죠. 그리고 가르쳐 주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 문해력에 관련돼서는 어머니들끼리 독서를 하셔야 돼요. 이거 안 하시면 안 돼요. 예, 독서. 책 읽으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잘 하실 거라 보고, 책도 많이 읽으실 거라고 보고,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들이 바로 이런 부분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